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인 김진애 전 의원의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발언이 지난 주말 계속 이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당의 시점과 배경 그리고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이 문제 제기,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애 위원장님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로 뵙습니다. 예, 전화로 네.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잘 지내시지요? 잘 못 지내지요. 예, 어저께 많이 이해찬 대표님 네네. 갑자기 별세하셔서 너무 그냥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에 제가 이제 이토록 서울이라는 책을 내고 예. 그거 드리려고 한번 찾아뵀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스픽스에서 한 그 인터뷰 중에 예. 김대중 대통령은 그레이트 마인드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레이트 싱커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레이트 두어다. 예.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냥 네. 껄껄 웃으시고 파한대서 하셨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사실 이해찬 총리님을 좀 이렇게 뭘 정의를 해드렸었으면 참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을 잘 못 이루고 오늘 아침에 막 페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해찬 총리님은 그레이트 밸런서다. 위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셨다. 우리 예. 민주진영 내에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이잖아요. 네네. 이른바 서생의 문제 의식과 그다음에 상인의 현실 인식을 너무도 잘 갖춘 분이라서 후배들을 많이 키워내셨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 중에 한 분이죠. 김진애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너무 고맙고 저도 네. 아주 중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멘토링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왜냐하면 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고 너무 좋은 시기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이제 K 민주주의를 이제 그야말로 발화시키고 꽃을 피울 때인데 민주투사이신 이해찬 총리님이 가셔서 너무 아픕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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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진영에서도 이해찬 전 총리님에 대한 그런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게 적진에 있어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찬 총리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니셨던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안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네. 저희가 현안으로 지금 굉장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 시끄럽습니다. 많이. 그렇죠. 네. 당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최고위원님들 그렇고 너무 느닷없는 합당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님이 이번엔 조금 잘못하신 건 같은 게 제안을 하시더라도 먼저 당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들의 또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펼쳐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느닷없이 그냥 조국 혁신당에 제안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많이들 좀 당황을 했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예. 또 마침 그 시간에 네. 제가 오마이 TV에 출연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예. 너무 당황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차원은 이제 당원 주권주의를 외쳤던 정청래 대표가 당원의 의견을 먼저 묻는다기보다는 조국 혁신당의 의견을 먼저 묻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축이 이런 겁니다.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께서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 정부가 안착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의 합당 논의인데 이건 재를 뿌리는 격이다. 그러면 이게 국정 동력의 저해 차원에서도 재를 뿌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마침 이제 그날은 정말 이제 타이밍이 안 좋았고요. 예. 바로 그 전날에 신년 기자회견이 맞습니다. 너무나 정말
철학의 모든 이슈를 정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마침 그날 이중관 판사의 내란 정의를 아주 명징하게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그날 바로 아침에 코스피 5천 맞습니다. 올려가지고 예. 저는 너무 신나게 이제 해석을 하러 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모두 이제 이 합당 제안에 모든 게 이제 쓰나미처럼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게 블랙홀 같은 논쟁이거든요. 이런 네네. 정치 논쟁이. 그러니까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거를 하필 그날에 왜 했어야 됐나. 그날은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의 내용을 곱씹고 예. 코스피 5천을 또 이 시대가 어떤 의미이냐, 또 이승관 판사의 내란 정의가 앞으로 어떤 또, 후폭풍을 가져오겠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열심히 해야 될 때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그 타이밍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당 제안 자체가 사실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거론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민주진보 진영에서 네네. 항상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가라앉았던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전혀 그동안 얘기가 안 되고 있었는데 가라앉았던 이유가 이른바 조국 대표께서 사면을 받으시고 했던 행보 예. 또 그 이후에 당내의 또 성비위 문제에 대한 이런 뭐 방식, 예. 처리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있으면서 조국 대표의 존재감이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다운돼 있는 이런 상태라서 네네. 지금은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판단이 있었던 때 같은데. 네. 그런데 왜 갑자기 합당 제안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방식을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으로 푸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해주고 계시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정말 고공행진이잖아요. 네. 정말,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1년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 이제 시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정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승을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것도 있지만 낙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아니 당이 이런 거로 분란을 일으켜서 한두 달을 이걸 가지고 끈다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예. 그건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일단 당내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실익이냐. 왜,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정청래 대표한테는 무슨 실익이 있느냐, 또 조국 대표한테는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런 네. 거에 대한 얘기를 따지기 바쁘거든요. 이런 거를, 그게 도움이 돼요? 저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정말 속상한 게, 예.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30년, 지방자치 30년의 이제 그 성과를, 이제 보면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예요. 네. 거기다가 5국 3특이라고 하는 굉장히 굵직한 이슈를 가지고 네네. 지금 이게 정말 지방자치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꽃피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화두를 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행정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들도 야 우리 시정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치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해야 되고 무슨 이슈를 등장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한 예. 5달 남았잖아요. 네. 지금 넉 달 반 남았는데 이럴 때 당이라고 하면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지. 아니 정말 쓸데없는 정쟁으로 이걸 몰아가면은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요. 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조국 네. 혁신당이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어떤 입장을 정리했냐면요.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를 진행하자라면서 이제 입장을 정리했고, 조국 대표도 독자적 정치적 DNA가 보존돼야 함은 물론이고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의 기초에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다라면서 합당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번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게 이른바 정청래, 이제 이재명 국정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정청래 대표에게도 안 좋아요. 이게 이제 독단적인 합당 제의가 혹시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조국 혁신당의 약 10만 당원을 포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 저기를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이룬 말하면 지방자치의 선거를 이런 합당이라는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님에게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님께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조국 대표에게는 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 특히 작년 그 이후로 한 4, 5개월 동안 사면 이후로 독자 노선을 강조를 해오셨고, 그리고 절대로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이란 건 얘기 들 수 없다. 예. 이런 얘기를 쭉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와서는 검찰 개혁을 가지고 예. 끊임없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아주 좀 날카로운 네네. 말이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저는 조금 이제 조금 지나치게 날카롭다는 거로 대립을 해왔는데. 이해운 전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네, 아니, 근데 사사건건 예. 그랬습니다. 사사건건, 그야말로 법사에 대해서는 특히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조국당이, 과연 이제 민주당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와중에, 조국 대표님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제가 쓴 페북 글도 네네. 굉장히 간곡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최근의 이미지가, 아니, 너무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가 너무 있지 않느냐. 물론,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에게 끊임없이 정말 핍박을 당하고 그거를 이겨내신 거를 너무 우리가 다 박수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아주 독하게 그걸 가지고 나온 거. 예. 그래서 선거에 나오고 한 용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많이 박수를 쳐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솔직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거로 해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던 조국 혁신당이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과연 했던 행보가 과연 조국 혁신당의 존재에 대한 또 앞으로 역할에 대한 거를 제대로 키를 잡고 있느냐, 이거에 예. 대한 의구심. 거기다가 이제 사면에 둘러싼 너무 때이른 사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또 의구심. 그리고 지금 또다시 지금 뭐 조국 대표로서는 사실 뭐 저는 차기에 요번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국회로 돌아오고 싶은, 아마 그래야 정치적으로 입지도 강화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네네. 이것도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이루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는 큰 명분으로서의 선거연대, 또 정치연대, 이거는 당연히 일어날 예. 거라고 생각을 네네. 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게, 그리고, 네,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거기에서 조국 대표의 정치력이 발휘가 돼야 된다. 그게, 왜냐면 그럴 때 조국 대표도, 이분도 홀로 서는구나, 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다들 그동안 조금 실추됐던 이미지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배에 올라타서 쉽게 공천받고 쉽게 당선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국민들의 실망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한 충심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조국 대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조국 대표도
이른바 큰 인물로서 앞으로 차기나 뭐 어떤 자차기든 예. 대선 후보로서의 잠재력은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물을 아끼고 또 키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과잉 보호는 안 됩니다. 예. 과잉 보호하는 식으로 보이고 과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면 그거는 정치적인 생명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는 왜냐하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가 사례를 봤듯이 우리가 뭐 솔직히는 뭐 DJ 대통령도 이기고 거인이 되셨고 예. 노무현 대통령님도 정말 그 많은 장애물을 뚫고 올라오셨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굉장한 말하자면 이 시대가 바뀌는 데서 이런 용기와 투지와 그다음에 실용적인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이젠 국민들의 기준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그렇게 가면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저께 이 글을 이혜민 원내대표님께도 맞습니다. 보내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혜민 원내대표하고 저하고는 뭐 그냥 조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라서 했는데 뭐 저를 뭐 여러 가지 뭐 엄청 이런 정제되지 얘기도 않은 하시는데 주장이다라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해는 의원이. 그래서요.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래도 이제 저의 정치 경험이나 이 사회를 크게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거는 조금 뭐 바라보셨습니다. 왜냐면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더 위에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국 혁신당의 이익보다 저는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의 더 크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아마도 좀 이따 질문을 하시겠지만 네네.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제가 김어준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음모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네네. 그 부분 안 그래도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지금 말씀 네. 정리해 보면 이제 과거에 뭐 그 숱한 뭐 DJ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님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정치력으로 뚫고 왔던 그런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 조국 대표의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 성장이 이게 사실 뭐 일부에서는 그 조민 씨의 입시 관련한 그런 그 검찰 정국을 뚫고 온 거 아니냐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과 과거에 이제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생존과는 좀 거리가 있는 방식이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게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은 이제 저는 뭐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과거에 핍박받거나 이런 거에 대한 한을 가지고만은 정치 못합니다. 그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거를 극복하고 또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네. 근데 조국 대표님은 아직도 왜냐하면 지금 뭐 서울에서 기껏해 1.2% 네네. 나오고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2.5%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예, 이유가 아직도 그 입시 비리에 대한 거는 사실 20, 30대 반감이 왜냐하면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솔직히 조국 대표님은 조금 이제 제 표현에 의하면 서생의 문제의식이 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상인의 현실 인식이 예. 정말 이렇게 조금 얕은 예.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추상적인 거를 던져요. 가령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 던지는데 사회권이나 그런 게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인 노선하고는 안 맞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특히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성공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핍박받은 말하자면 그런 거는 이미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아직 의문표가 많은 상태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제 힘든 거죠. 그런 네. 의문 부호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 그러면 이 배후에 누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판을 짜는 누군가가 네. 그게 거론되는 인물 판을 짜는 인물로 거론되는 분이 바로 이제 김어준 공장장입니다. 그 아니, 위원장님께서도 제가요.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아니 제가 네.
뭐 저는요, 제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 이 글을 쓰기까지 한 이틀 정도를 온 사방에 제가 평소에 안 하는 유튜브 다 듣고 여기저기 나온 거 다 듣고, 왜냐하면 이미 공중파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의심을 가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한 열흘 전, 2주일 전에 정청래 대표가 그 겸손은 힘들다 네네. 뉴스공장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예. 거기서 합당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공장장이.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거냐. 그래서 이게 뭔가 쿠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라고 하는 좀 의심을 제가 가졌더랬습니다. 마치 예전에 조국 대표가 사면 받고 나왔을 때, 바로 첫 번째 맞습니다. 나왔을 때 질문이, 예. 대선 나오십니까? 네, 이것부터 맞습니다.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을 뭐 유튜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너무 부적절한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을 가지고, 또 솔직히 김어중 공장장은 그동안 막후 실력자로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누려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도 크고 유튜브 파워도 높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심을 하면서 저는 사실 속으로 약간 불안해했던 게, 혹시 예전에 네. 김한길, 안철수가 두 분이 갑자기 합당을 선언하면서 두 분이 손잡고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어. 제가 속으로 불안해하던 차에 이게 느닷없는 합당 제안이 나와서 저는 속으로는 정말 이게 좀 옳게 온 게 아닌가. 근데 그 배후에는 아마 정청래 대표도 아마 약간의 격려, 약간 내지는 좀 많이 격려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네. 그런 스킴을 안 짤 리가 없죠.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어중 공장장을 많이들 신뢰하는 게 정치판을 크게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리고 제가 못마땅해 하는 거는, 크게 읽는 건 좋다. 그런데 파워 브로커 짓은 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에다 영향력을 끼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가려고 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저나 여러 사람들의 또 우려인데, 이번에 그게 드러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게 드러난 게 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 공중파에서 그 얘기를 꼭 국힘 쪽에서만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이른바, 파워풀한 인플루언서가, 사실 국힘 쪽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솔직 담백하게 지적한 것 뿐입니다. 아니, 있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왜 솔직 해주셨으니까. 담백하게 예. 지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는 왜 없냐고.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의 예. 의원들은 그런 입장인데, 네. 저는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 계속해서 놔두면 이게 불화의 근거가 되고요. 민주당이 아주 건강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저는 이 위험을 또 몇 년 전부터 여러 과정으로 봐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동안도 많은지는 못하지만 가끔씩은 지적을 해왔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예. 이 거악과 네. 또 대선이라고 하는 이제 큰 뜻을 가지고 조금 합해 와서 서로 이렇게 좀 보듬어 준 게 있는데, 이제 여권이 되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예. 가는 양상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네.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 사면 후에 바로 출연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네.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에 대한 질문을 갑자기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네.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본인은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계속 이제 그 여론조사 대상에 넣는다든지, 이제 요런 게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고, 또 정청래 그게 이제 대표도 네네. 그 네. 정청래 대표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제 딴지가 민심의 척도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아이고. 얽히면서 네. 민망합니다. 민망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김어중 공장장은 파워 예. 브로커 짓 하지 말고, 또 정청래 대표는 딴지에서만 놓으시면 안 되고 더 큰 세계로 나오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스스로 홀로서기라고 하는 굉장한 어려운 과제를
이거를 돌파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 누구 저거보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아주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제인데 제가 이제 제가 이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건 평소에 아실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 이른바 이제 끼리끼리 의식이라든가 네네. 또 이제 항상 정쟁을 일으켜서 실제로는 해야 될 국정과제나 정책과제를 덮어버리는 거 이걸 굉장히 제가 못마땅해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지금 7개월이에요. 7개월이면 지금 국정의 과제가 뭐 AI 뿐입니까? 지금 트럼프의 온갖 압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5국 3특이라는 지역균형 개발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왜 여기에다 힘을 못 싣습니까? 왜 정책 정당으로 거듭을 못 나요? 왜 그렇게 맨날 정쟁 정당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요, 이건 정말 그러는 게 가끔은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논쟁을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이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고 거대 여당이고 그다음에 국정 지지율은 높고 그다음에 7달밖에 안 되는 정권 초기이고 그러니까 무슨 차기의 대선 운운하고 누가 차기의 당권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재고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승래 의원도 그런 이제 실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뭐 지금 이제 솔직히 정청래 대표 근처에는 많은 의원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승래, 박수현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도 며칠 전에 매불쇼에 나와서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하셨죠. 왜 조국 대표하고는 몇 달 동안 얘기하고 화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뭐 갈라치기라는 이런 말을 하시거나 맞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건데 그 주변에 몇몇 안 되는 솔직히 지난번에 대표 되셨을 때 의원들의 지지를 크게 받지는 못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이유를 정청래 대표님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혹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쓸데없이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은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지를 많이 못 받으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1당원 1인 투표 이것도 왜냐하면 저도 그건 추진할 수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구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거는 당연히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이건 이렇습니다. 대표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앞으로 안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대표가, 기본적으로 사과할 각오로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사과를 하고 이거를 거둬들이시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과정 중에 자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국 혁신당이 도저히 왜냐면 저는 이게 조금 더 화가 나는 게 조국 혁신당의 운신의 폭도 줄여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자 말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 지방선거 일정을 스톱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 사람을 힘들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진로를. 그러니까 굉장해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부적절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게 이제 자초가 되면서 양쪽 다 이제 스크래치가 나고 정치적 혐오와 그 이탈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당원들의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김진애 탓이냐 김호준 탓이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막 나올 테고
정청래 탓이냐 조국 탓이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테고 거기다 이 자리에 쓸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주 부적절해지죠. 그러면 중도 그렇죠. 세력이 예. 중도들이 왜냐하면 그런 게 자꾸 정쟁이 생기면은요. 네네. 일단 중도가 투표장에 잘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히 예.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들 하는데 예.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중도 공약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의원 위험성이 선거도 높습니다. 아니고 지방 선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네. 투표율이 좀 낮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결집을 더 많이 하느냐가 그 단 네. 얼마의 차이로 갈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면 중도에서의 표심이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 아, 글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이 특히 전체적으로 실용 노선과 실사구시 노선으로 대한민국이 올라타고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뭐 5,000피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로 퇴행하는 것 같다. 누구 조차고 권력 싸움 하자고 이런 거 하냐. 이런 거 중도가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거의 55%에서 60% 정도가 중도가 우리 쪽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한 예. 65까지도. 굉장한 변화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 나는 누구 싫어서 안 나가. 쟤네들 싸워서 싫어. 뭐 내부에서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강성 지지자들만 가지고 사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뭐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위원장님은 바람직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지금도 그 뜻엔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 또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네.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예. 지난번에 김영민 TV에서 전화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도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토록 서울이라는 책을 예. 썼잖아요. 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토록 서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서울에 대한 힌트를 와 그다음에 질문을 많이 해놨으니까 이에 대해서 좋은 약속, 좋은 공약을 갖고 나오는 후보가 없으면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예.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협박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공약을 좀 만들라는 그런 예.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좀,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후보가 있는데 그분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만약 안 나오신다면은 예. 제가 또 혹시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누굽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힌트만 했으니까 예. 오늘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민석 총리님이세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그저께 예. 그 김민석 총리실에서 예, 공지 돌렸잖아요. 여론조사 네네. 빼달라고. 여론조사 빼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건 네. 정확하게 안 나오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신 거로 봅니다. 불쾌감도 그렇지만. 예.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뭐 정원호를 이렇게 띄워서 뭐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정원호를 띄우는 거는 사실은 약간 이제 이 판을 흔든 거고 이 판을 흔든 거는 사실은 김민석 총리의 출마설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 판이 흔들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뭐 하여튼 제가 표현하는 큰 마음과 그다음에 작은 실천을 같이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안 나가신다면은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르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로는. 총리가 안 나오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은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중이고 주변에서도 뭐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나는 아직 그 서울시장 후보가 다 후보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에요. 세 네네. 분인가 하셨고 예. 전현희 위원께서 하려다가 지난번에 말았죠. 하시려고 그러다가 못 하셨고 예. 그다음에 정원호 청장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셔서 지금 이제 공약의 구도를 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마지막에
여러 또 저기 서울 분들의 얘기 또 예. 여러 또 정치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 저 그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마지막에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공간 민주주의 개념은 저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의 너무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아, 네. 예. 청와대에 복귀한 게 공간민주주의의 최고봉입니다. 공간민주주의의 최고봉은 진짜성을 확보하는 건데 예. 그거를 확보한 거고요. 예. 사실 이 진짜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나 다 중요해요. 서울에서도 진짜성이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서울이 가져야 될 거, 또 서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 저는 서울너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네네. 이 시대 서울너가 어떤 진짜성을 우리가 정말 향유하고 또 지향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저기 공약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진애 어이구, 아, 네. 시간이 네, 네. 오래 갔습니다. 한 30분 했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함께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